또 까먹었잖아요. 그거를 아까 주모 보는 걸로 하다가 뭐 이해 안 되면 물으면 됩니다. 여기 있죠. 하고 뭐 해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영상을 드릴게요. 하다가 뭐 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받아서 또 하면 돼. 진도를 그거까지 다 하려면 수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겠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면 되지 뭐. 사업은 사업, 재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참 이게 이 역학 이게 이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이 주제별로 하나씩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감각을 좀 익혀라는 뜻에서 있죠. 우리가 사업, 재물, 승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타고난 거. 그 양반이 타고난 그릇이 주는 어떤 특징이 사업 재산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용선생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쌤처럼 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그렇게 타고난 게에서 좀 많이 온데 있죠. 근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12운성적으로 볼 때 있죠. 12운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요런 운의 흐름이 어떠냐는 거죠. 흐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 12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100%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간에 요런 논리를 안 쓰다가 이걸 쓰고 시작한 게 지금 임상한 지 한 7, 8년 된 거예요. 해보니까 잘 맞아. 근데 뭐 안 맞니 하는 사람은 지가 모르니까요. 모르면요. 똥상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이게 참 잘 맞구나.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자, 이 12운성적으로 볼 때 병진 일주입니다. 일주가 병진 일주죠. 그리고 6월입니다. 6월. 자, 이런 사주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 팔자고, 남자 팔자. 먼저 이런 경우가 이제 대운이 딱 봤는데 진대운인 거예요. 진대운. 진대운일 때에 이 구조에서 있죠. 사업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업운을. 그럼 사업운을 어떻게 볼 거냐? 자,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했죠. 사업운. 물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적인 기운이라는 게 명리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있죠.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업의 큰 테마는 식상생재예요. 식상 플러스 재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조직 생활은 관인이죠. 관인. 이게 제 기본이랬죠.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 사람 팔자를 딱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진하고 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제 육합으로 볼 때 이거 우리 교과서 공부해야 되지만 진유 합이죠. 진유 합이 들죠. 그러면 병화가 진보면 식신이죠. 식신 플러스 정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식신과 정제를 쓰고 있느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보려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제라는 속성을 상품으로 보면 내가 뭘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상품을 제조해서 만든다. 제조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를 우리가 뭔가 제조업이죠. 제조업. 큰 틀에서 제조업이 정형적인 식상생재예요. 제조업 딱 식상생재 식재국이죠. 그 다음에 또 제조하고 같은 속성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내가 갖고 있는 걸 막 이게 지식을 이렇게 설득 설명 용 선생님 막 갖고 지금 식상 쓰고 있죠. 그래갖고 손님이 많이 오면 재성인 거예요. 상품이 막 뜨는데 아무도 없어. 가면 안 되겠죠. 요런 게 이제 식상생제고, 세 번째가 이제 이 교육 아니더라도 뭔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식당이죠. 식당, 요식업. 이게 다 오늘 식재 이래 제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만드는 거, 요거는 만들어진 상품이 있죠. 요 합이 잘 되면, 합은 뭡니까? 가깝게 딱 육합으로 붙어 있죠. 내가 현장에서 만들어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형적인 요식업 패턴이 되겠죠. 부엌에서 만들라고 파는 거고. 근데 이게 떨어져 있거나 뭐 격각이 돼 있거나 뭐 이게 뭔가 이게 분리돼 있으면 저 어딥니까? 양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재성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유통시키겠죠. 이것도 우리 간단하게 보면 진유합은 정형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거, 호떡 장사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게 떨어져 있거나 충을 맞거나 이렇게 격각돼 있으면 이런 거예요. 공장이 따로 있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을 통해 갖고 매장에 나오는 것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식상생제가 흐름이 잘 붙어 있으면 생산성이 좋아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 팝니까? 많이 팔고 적게 벌고는 그러기에서 차이는 있어도 일단은 업태가 있죠. 지지에 생긴 꼬라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형적인 교육 요식업이 돼. 근데 요걸 딱 쓰고 있다라는 게 딱 판관념이 되면 우리는 이쪽 구조라는 걸 딱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대우는 거예요. 그럼 진이라는 거는 뭡니까? 청명에 굉장히 모군이 강하면서도 용진자가 갈무리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12운성 한번 보세요. 이 유중에 신금이 전기가 있잖아요. 이 신이 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쪼가리 있잖아요. 그 만드는 거. 예. 딱 보이소, 이게 뭐. 셈이 또 다 없네. 묘지. 응. 묘지. 묘지가 대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이라는 봄에 만춘의 기운이 오면 열매와 결실이 어떻습니까? 꺾여버리죠. 요 파란 걸로. 맞죠? 이 힘을 못 쓰겠죠. 이게 진이 와서 유하고 합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을에 서리가 있죠.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이라는 건 요것만 딱 붙는 게 아닙니다. 대우는 다 영향을 줘. 요놈한테 다 영향을 줘. 요거는 진유합이요. 요거는 진진 자영이 하나 붙어버리죠. 예. 식신의 자영이죠. 형살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 식신은 내 아랫사람도 되죠. 자, 육친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아랫사람을 많이 부린다도 되고, 내를 따르라 했을 때 식솔이 많다. 그래서 뭐랬죠? 정치성 감투에서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려고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뭐가 세야 된댔죠? 식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당에 누가 나왔고 야당에 누가 나왔으면 이 둘을 딱 봐가지고 힘대기를 봐야 돼요. 누가 더 식상을 그 운에서 더 강력하게 쓰느냐 있죠. 그러니까 난 누가 대통령 될지 알아요. 내 말 안 합니다. 이 자꾸 하면 뭐 우우 해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보세요. 또 누가 왔나? 아니, 또 계속 쫄리 죽겠네. 그래가지고 까먹잖아 좀. 이게 뭐라대 제가 요 자영이 들어왔죠. 그러면 식신의 자영은 첫 번째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밑에 식솔이면 뭡니까? 일하는 분들이 자영사를 맞아버리죠. 그리고 진지는 뭡니까? 똑같은 글자가 리메이크 됐죠. 사람이 자꾸 바뀌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다치거나 해요.
그 다음에 또 진진이 바뀌는 거는 만약에 이 공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장에 있는 기물을 바꿉니다. 형살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깎고 쪼이고 바꾸고 조정한다는 뜻이거든. 그것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영에 의한 불편함이죠. 자,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직장이나 사회 활동적인 측면에서 식상이라는 개념을 접근했죠. 야, 요거는 가면 사회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몸으로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식상은 팔, 다리 활동하는 거죠. 이게 형을 맞아버렸잖아요. 다칠 수도 있어, 내가. 식신의 자용도에 뭘 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살. 그러니까 내가 다치고,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다쳐서 액땜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 액땜 될까, 얘? 내가 무수한 경험적으로 검증해 봤는데, 다치면서 공장에 뭐 불나거나, 공장에 무슨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거나, 아래 사람들 문제 일으키거나, 이래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다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고, 진짜 내 몸만 다치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은 씩씩한데, 다니는 사람들이 골골해갖고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면 명리하는 사람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나는 괜찮게 넘어갔다면 액땜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 식신에 대한 자영을 읽어주라. 그래서 운을 해석할 때 12운성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보잖아요. 연월 일시에 관여되는 걸 다 봐줘야 돼요. 합이 있으면 합, 충이 있으면 충, 뭐 이런 거 있죠. 그러고 요것도 보세요. 정제가 임묘된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상품이 나왔는데 상품의 기운이 묘지로 갔죠. 영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장난 제품이 나오거나 그 상품이 뭐가 없다, 인기가 없으니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 보통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만들어서 제품이 왕성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재성이라는 게 상품도 되고 또 이걸 뭘로도 보냐면 시장으로도 봐요. 시장성이 좋아지냐. 자, 시장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상품이 원활히 유통된다는 거죠. 활발하게. 근데 활발하게 유통되는 인자가 약화돼 버렸죠. 노력에 비해, 자, 식상은 노력이겠죠. 그대의 노력에 비하면 상품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삭감되니 투자를 하거나 일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갑을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운에 갑이나 을목의 운은 어떻습니까? 힘이 좀 세죠. 목기가 진토의 기운이라는 게 모군이라는 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12운선상 보시면 갑을목은 세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봅니까? 인성이라는 그 기운이 강화된다는 거는 무엇을 또 억제합니까? 식상이나 재성의 활동을 억제하는 게 인성이죠. 그러니까 식재가 내가 직업적인 활동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성이 강화되는 건 부담스러워요. 자꾸 브레이크를 건너. 우리 기초 공부할 때 맞죠? 브레이크를 그는 동작은 강화되고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 실리적인 활동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인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무엇을 투자를 해갖고 문서 같은 거 막 잡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시장에서의 활동성은 둔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운성에서 사업, 재물 이런 걸 볼 때 식재의 흐름을 많이 본다는 거죠. 예.
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또 내가 또 이게 설명한데 이밀간이야. 근데 간목이 옆에 딱 있어. 그럼 이 식신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물어봐. 무슨 일 합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 맞춰봐라. 이래 하면 가면 또 용선생이 또 진의 원진살 또 발동되겠죠. 근데 물어봤는데 학원업을 합니다. 이란다. 그럼 학원업을 생각해. 학원업. 교육이죠. 교육은 나를 따르라 했대. 식솔이 많이 붙어야겠죠. 이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식상의 힘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날 많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식상이 있으면 인기가 있어요. 내가 식상이 없으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 식상이 많은 우리 형님은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식상이라는 기운은 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내우는 동작이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보면 식상의 기운이 있어야 유권자의 표를 많이 얻어요. 종교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무슨 뭐 절을 하거나, 이 다 식상입니다. 근데 이 식상이 있어야 학원에 손님이 많이 와요. 근데 이걸 딱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대운이 미대운이다. 아니면 신대운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보이소, 이거. 어디 갔노? 예, 우리 특수 필살기. 예. 이게 보면, 네, 묘지절지. 이 간목. 간목이 힘이 묘절지로 가버리죠. 그러면 어찌 갔냐면, 이밀간이, 자, 용수생 이게 막 떠드는 거 식상이잖아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식상을. 이 사람이 학원 선생인데, 앞에 앉아있는 학원생들한테 영어를 막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샬라샬라 하는 간목이 묘지절지죠. 가수가, 용수생 18번.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신격이다. 예, 상담할 때. 그래서 목이 쉬었죠. 이러니까 문소리고 하면서 다 가쁘는 기라. 식상을 써야 될 사람이 가수가 목이 쉰 운을 맞아버리니까 학원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정관이네. 인생 최고 대운이 왔네. 정관이네. 그래 보지 말라고. 내 손님이 왔는데 정관 대운에 탈탈 다 틀려갖고 개틀대갖고 왔더라니까요. 그것도 어떤 철학관 원장이 정관이라면서 들은 얘기는 기억에 남는 건 정관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유튜브 세계가 많이 조지는 식신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신이 억제됐다는 거는 가수가 목소리 잠기죠. 이승철이 아무리 평소에 노래 잘 부르는데 그날 공연이 만나갖고 묘지절치날에 노래를 부르는데 픽사리가 났다 생각해보세요. 환불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이 아무리 뜨든 뭔지 상관없이 이 팔자라는 놈은 뭐냐면 자기가 타고난 입장에서 무기가 뭔가를 봐야 돼요. 가수는 식신이 무기인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정치인들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팬덤이 생기갖고 막 와 몰리는 거 있죠. 식상이라니까요. 식상이 약해버리면 이게 싹 끌을 모아서 뭘 활동하는 거에 좀 열이 약해. 이 지장간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지장간이라도 식상이 있죠. 지장간 걸 써요.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지장간을 쓴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로 있죠. 이밀간이 왔어. 경금이 옆에 딱 있네. 이래갖고 뭐 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고. 간목이 인간인데 개수가 이렇게 다 있네. 뭐 합니까? 하니까 목욕탕을 합니다. 목욕탕을. 그러면 목욕탕은 뭐냐? 목욕탕이 식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네. 이 수인승이 물에 가두어두는 이 개수가 맞죠? 목욕탕을 한다는 거는 목욕탕, 물을 담아 놓고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물에 담기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담기러 가는 거는 이 시설을 빌려주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시설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들어가기 전에 복비가 아니고 목욕탕비를 받고 이 시설을 빌려주는 거죠. 이건 인성이죠. 아, 식상은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감목 입장에서는 이 가게가 손님이 있으려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식상은 나를 따르라. 목욕탕의 아줌마들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니까. 목욕탕 아줌마들 내가 몇십 명씩 뵙고 뭐 어디를 돌아다닐 겁니까? 학원도 아니고. 이런 데는 뭐냐면 관이 손님이에요. 관이. 안녕하십니까. 관성이 이제 뭡니까? 손님. 그래서 관이라는 손님이 우리 사업장에 많이 와야 되니 인성을 소통해 주는 게 관이죠. 자, 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관 입장에서 관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관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건 뭡니까? 식상이지. 인성이라는 것은 관이 볼 때는 식상이잖아요. 쌤, 30페이지 아닙니다. 예, 맞죠? 관이 볼 때는 인성이 식상이죠. 관이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나한테 수생목을 해서 나를 키워주죠. 그래서 관인 소통은 첫 번째 조직에서의 직장 생활을 1순위로 보지만 이게 100% 다 연계해요. 그래서 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두 개로만 끝내버리면 진짜 이거는 막 3개월도 긴데 이 관인을 절묘하게 시설 임대 사업으로 손님들 받는 직업을 가지고 가면 이 딱 봤는데 술집 마담이 간이 소통돼 있더라니까. 이제 술집 마담인데 근데 그 마담이 뭐냐, 자기가 이 룸을 딱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룸 임대를 해줘. 그러면 손님인 관이 룸에 빌려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가니까 룸 살롱에 요 무대를 빌려주잖아요. 임대 사업이거든. 근데 관운이 오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손님들이여 나를 따르라. 식상 아니라니까요. 따를 필요, 이거 뭐 엉망진창 되지. 그 남자들 몰래 술 먹으러 들어오는데 그럼 왜 이게 투표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관대운이 잘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 자, 원국에서 식상이 강해가지고 내가 잘 쓰면 그게 일종의 팬덤을 형성한다 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관대운이에요. 관대운에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인기라고 하잖아요. 관객이잖아요. 관성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 공부한 거 생각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관은 간중이에요. 간중 또는 청중들이고, 관이 나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건 식상이죠. 이게 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인 소통이 돼 있다는 거는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사람은 관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대는 뭡니까? 시장이죠. 시장을 넓게 써갖고 요 깡총 저 깡총 뛰댕기려면 편제가 있어야겠죠. 편제는 시장의 활동성. 편제가 있고 관인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으면서 전국 투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돼버리면 전국구가 아니고 이제 지역구로 가는 거야. 이런 것도 약간 지역구 냄새가 나는 거야. 전국적으로는 못 뛰고. 그래서 보면 식상하고 편제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도 실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식상이 편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가 만들어내주는 게 상품이 있죠. 이 편제가 전국구잖아요. 근데 식신이 정제를 보죠. 그러면 뭐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구의원 아니면 지방구청장, 그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청장 그릇이다, 뭐 전국구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뭔가 소문난 이름이 난다라는 개념은 육친상 편제성이 강해요. 정제성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딱 나와. 정제다, 편제다. 나는 또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전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편제를 쓰고 있는 모 도사님은 이제 전국구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편제만 갖고 다 그렇게 보는 건 또 아니야. 인기를 크게 끌어모으는 요 인기의 테마가 관이랬죠. 편관 같은 거. 아, 나는 편제는 없는데 대용할 만한 편관은 있어 하면 또 전국구가 돼요. 이 개념을 좀 아시겠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예, 저 인간이 식신생재를 주된 직업 업태로 쓰느냐, 관인 소통을 주된 테마로 쓰느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시설 임대 사업이나 룸살롱, 뭐 시설 임대면 뭡니까? 무슨 당구장, 커피숍 보세요. 커피를 농사 지어 갖고 제조하는 거는 식상생재예요. 커피를 브라질에서 제조를 하면 그걸 만들어 갖고 상품화한 거는 커피 유통업이에요. 근데 커피 유통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식상이 약하니까 브라질 걸 수입받아. 그래갖고 편지를 써갖고 유통업을 해요. 그게 이제 커피 사업으로 하는 거고. 커피숍은, 원래 커피숍은 커피가 6,000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값.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커피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없지만은 뭐 카푸치노 이거 시키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2,000원 이런 것밖에 안 해. 근데 테이블 세팅을 하면 추가 비용을 받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그래서 서서 먹으면 1,500원이고 앉아서 먹으면 뭐 7,000원, 8,000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탈리아 가보진 않았는데, 야, 진짜 이탈리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예, 유튜브 보니까 그러대. 유튜브 보니까, 아, 이거 사서 먹어야 돼. 1,500원 한다대. 우리나라 1,500원 한다대. 예. 요래 보면 돼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태를 잘 봐야 돼요. 우리 같은 업태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갖고 썰을 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설득하고 말로서 상담하는 거는 원래 식상이에요. 근데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서 설명하는 거는 교육이 들어가죠. 식상 플러스 교육이 섞여 있는 걸로 봐요. 요런 패턴이 식상과 인성이죠. 요런 패턴이 원래 교육업을 해요. 영업력. 근데 이게 직업은 맞는데 내가 좀 유명세, 인기,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팔자에 관이 있거나 관인 소통에 식상이 있거나 아니면 편제라도 잘생긴 팔자들은 식상 생제가 되면서 인성이 이렇게 잘생기면 보통 기본적으로 영업은 돼요. 그럼 인기를 크게 끈다 이러면 보통 관대운을 잘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학원업 같은 경우는 관대운을 무조건 좋다 보면 안 돼. 관대운을. 학원업을 제가 원체 상담을 많이 해봐가지고, 학원업이 진짜 잘 되는 케이스는 식상이 굉장히 잘생긴 팔자들 있죠. 나를 따르라 이 된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관대운이 오면 인기를 먹어요. 식상이 잘생겨가지고 관대운이 오면 이럴 때 이 사람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관인소통이 돼야 돼. 학원음은 식상격이거나 식상이 힘이 있는 팔자 플러스에 인성이 있는가를 꼭 보세요. 그게 관대운이 오면 관인소통이 되는데, 간대운에 학원업이 망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식상이 약한 사람들. 있긴 있어갖고 하는데 식상이 약하거나 인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무인성. 이럴 때 무인성의 관대운은요, 남의 집 머슴격,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대운을 쓰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식상에 인이 발달돼서 학원업을 하는데 관대운이 오면 이것도 다 써줘야 돼. 말할 말이 많습니다. 관이 오면 프랜차이즈를 해버립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뭐 MNS 영어, MN 뭐 수학, 찰리 수학 있나? 하여튼 무슨 영어 해갖고 프랜차이즈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간적으로 보잖아요. 이 관대운에 보통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나 아니면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나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번화가 위주로 자기 사업장을 해요. 관대운에. 이 관이라는 게 관청, 큰 조직, 학교나 종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운에 보면 앞에는 교회고 뒤에는 절이고 옆에는 성당이고 온갖 종교가 막 다 뒤섞인 곳에 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은 옆에 천리교고 앞에는 또 무슨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가 하나 있고 원불교, 남녀호랑교, 천리교, 성당, 앞에 교회, 그 뒤에는 절이야. 참 하여튼 용진자가 진이 있어서 그런가 나를 중심으로 한 5개 종교가 지금 다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싶자. 이런 것도 이제 이 대운 있죠. 대운도 같이 그래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대운이 왔을 때 잘 봐야 돼요. 관은 우리 나중에 책 갈 때 설명하겠지만 관성은 재성이 설기되는 통로거든요. 재생관, 재생살이라 하죠. 그래서 관대운이 오면 사람이 욕심이 좀 생겨요. 그래갖고 좀 투자도 좀 이렇게 확장하려 하고 좀 일을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나고 새로운 걸 개척해볼까. 근데 인수가 소통이 딱 되면 될 것 같다니까요. 또 좀 돼. 적당히 좀 되기도 좀 돼. 네. 그렇게도 많이 가요. 근데 식상을 주된 종목으로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대운을 좋게 보면 안 돼. 관이 와버리면 식상이 있죠. 요 말했죠. 묘지절지로 가는데 요 간목을 식신을 자기가 주된 직업으로 쓰는 사람들 굉장히 고달픕니다. 이거를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원이나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다 이러면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학원이나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다. 근데 관대운자 이러면 팔자 안 봐도 있죠. 잔치집에 먹을 게 부족하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도 재투자가 되거나 돈이 샌다 이래 맞으면 다 맞아요. 돈이 좀 새 나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된 종목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부업으로 돈이 새가. 주된 종목에서 돈 벌어서 부업으로 새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인기 유지를 위해서 자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무엇이 또 뭐 바꿔야 된다거나 조정을 하려고 투자가 자꾸 들어간다거나 남들 볼 때 돈 벌었다는 소문나고 인기는 있는데 잔치집에 먹을 게 부족하다.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식신이 이렇게 묘절지 같이 기세가 꺾여 있을 때 있죠. 이상하게 학원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예전보다 규모는 커졌는데 관은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예전보다 규모는 커졌는데 학원생 수가 줄었어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게 관대운이에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안 맞는가? 관대운이 오면 학원은 커졌는데 학원생이 줄어들었다거나 투자에 비하면 그래도 작았을 때 옛날이 좋았네 이런 말도 해요. 그게 식신생재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정체돼 버립니다. 요런 거 보세요. 이 정제의 상품이 진대운에 입고되는 거 있죠. 12운성. 12운성 잘 보시라고.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반복 학습하면 됩니다. 랜드를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 사주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간단하게 막 착착착착착 이래 보면 되는데, 이게 막 원체 간섭자가 많으니까 주변에 연울일시 다 봐야 되지. 그릇이 뭐 돈이 좀 있는 그릇인지 없는지도 봐야 되지. 업태도 봐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일단 좀 있어야 돼요. 관대운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좋게는 보지만 식상생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관대운, 특히 편관 있죠. 편관대운에는 아프기도 좀 아프고, 예, 항상 간재수 조심해야 돼요. 편관은 편관입니다. 편관대운이 오면 몸이 좀 아프거나 돈 문제가 많이 걸려요, 실제. 이게 왜 그러냐면 편관이 갑일간인데 신대운이 왔다. 이게 편관이잖아요. 근데 신에서 12운성을 보세요. 경신금이 힘을 다 받아버렸죠. 간살이 세잖아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갑일간 입장에서는 관살이 득세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관이란 놈은 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완화주는 게 수잖아요.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데 수라는 인수의 소통이 없어서 관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왕한 살을 타협할 수 있는 인자가 없죠. 타협 완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나 간제 시비수, 경찰에 분리가 한다거나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성이 없이 관을 때려잡는 거는 식상이 하극금을 해버리는 거 있죠. 식상이 좀 제사를 하면 어쨌든 타격은 있었는데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식상은 해결책이거든요. 관을 이렇게 방패, 그러니까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 방패가 있죠. 해결인자는 있다는 거죠. 이건 타협하는 거. 뭐 이런 게 뭐냐면, 이번에 뭐가 걸려가지고 1,0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이 좀 합의가 잘 될까? 예. 인성이 있으면 타협이 되잖아요. 아이고 500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타협안이죠. 식상이 발달되는 사람은 500도 없다 하면서 막 하극금에서 싸우는 거죠. 그게 간제 시비 구설이 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500 뭐 이겼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조정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요. 뭐 이때 시비 갈등이 오면 이게 100% 완전 이긴다고까지는 안 보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보죠. 근데 편관은 조금 피곤하다는 거죠. 이게 갑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신, 유, 술 대운이 어떻습니까? 이 식신을 보라는 거예요. 병화라는 식신이 병지, 사지, 묘지로 12운성에서 힘이 약세되죠. 끝이 나가죠. 그러니까 요때 뭔가 원인이 됐던 게 요 술년이나 해년이 오면 묘지에서 절지를 했죠. 사람이 묘지는 관에 들어갔다 절지, 이 뼈마디가 다 끊기는 상태잖아요. 묘절이 오면 식신이 가장 위축돼요. 술년이나 해년에는 식신의 묘절지 때문에 보통 답답해요. 이럴 때 오면 내 몸이 좀 답답하거나 내 목소리가 자꾸 잠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구설에 좀 들어온다거나 인간관계 갈등도 좀 들어오고 이런 거죠. 식신을 하고업을 하는 사람들은 술년이나 해년에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편인이고 문의는 편제인데 식신 임묘시키잖아요. 갑일간이 교육이나 학원업 하는 분이 물어오면 요때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검은 색깔 그 표 있죠, 표를 쫙 보시면서 있잖아요. 표를 많이 보세요. 항상 그 표를 볼 때 있잖아요. 내 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뭐 좀 안 갖고 있는 사람 드릴까요? 네.
뒤에, 쌤 뒤에 두 개. 뒤에 있습니까? 다. 쌤도 있네. 이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원래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장생 목욕한데 막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용 선생님 기토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식신이 없어도 12운성은 이런 게 식신이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식신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신축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축 한번 보세요. 신금이 축년에 뭡니까? 양지죠, 양지. 양지는 뒤에 한번 보세요. 이 양지는 뭐냐? 뒤에 보면 모르겠네. 양지는 천살이라고 해요. 양지 천살. 그러니까 절지, 태지에서 빠져나와서 양지 정도면 태가 뭐랬죠? 12운성에서 태는 엄마 몸속에 잉태된 상태. 양지가 되면 이제 애가 성장해서 이제 곧 인년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년이 아니지. 축에서 절지, 태지, 양지, 장생을 하려면 자년이죠. 자가 왔을 때 신금이 장생아주 음간이라서 그러면 장생한다는 애기가 나오는 출생이고 출생 직전의 상태죠. 가장 활발한 상태죠. 식신이라는 게 뭔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활발한 힘이 있죠. 양지를 아주 약하게는 안 봐요. 곧 있으면 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식신이 양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식신은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한다. 교육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가 이제 어떤 학원 교육 사업을 하는데 교육생이 기운이 양지 정도의 기운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죠. 맞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네. 되겠죠. 그럼 작년에 보세요. 이 음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죠. 자년은 장생지죠. 그럼 자년에 신금이라는 학원생들이 장생을 했죠. 작년이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괜찮았죠. 보통 이게 이제 식신이라는 것 자체 있죠. 지금 정유달이죠. 정유달을 한번 보세요. 신축년에 정유달이죠. 이게 유축합도 되고 이게 유신이면 금기가 세잖아요. 유달에 식신이 완전히 록을 받고 힘이 꽉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9월달이죠. 9월달에 식신이 등류해버렸죠. 세력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나 식신이라는 건 내가 이제 영업 활동하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영업력 활동이 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식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나머지 다른 거 있죠. 예를 들어갖고, 축년이 왔는데, 관을 한번 보세요. 관이 나한테는 간목이죠. 간목은 간대고, 을목은 또 뭡니까? 쇠지죠. 근데 이게 축년이 왔을 때도 갑을목이 그렇게 세력이 약하진 않죠. 쇠지라는 것도 가장 높은 장생지에서 약간 밀린 거잖아요. 쇠지가. 그게 만약에 이제 이 갑을을 내 거래처 관계로 본다면 거래처이죠. 거래처는 관으로 보겠죠. 큰 거래처에 내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기토일간이 갑을목에. 근데 운이 미년이나 신년이 와버리면 갑을목이 미년 신년에 별로 힘이 없죠. 갑을목이라니, 갑은 미토의 묘지 절지고 신의 묘지고 절지고, 을목도 힘이 좀 없죠. 을목도 신년에는 태지고 기본적으로 양지 정도, 절지 태지 양지죠. 요렇게 관성의 힘도 다소 불안하죠. 이럴 때 이제 거래처 관계가 좀 불안해지는 거죠. 선생님, 신축년에 정유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내에서 윤을 보는 게 아니라 정에서 보는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정은 이제 정에서도 이제 하급금은 되죠. 하급금은 천간에서는 하급금이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오행의 금이 세잖아요. 목생활을 못 받고 있죠. 정화는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늬만 써요.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떠 있는 명 중심으로만 이 편인성이라는 문서와 관련된 명 중심으로 쓰고, 실질적인 실리적인 힘은 유축이 힘이잖아요. 식신이 세진 거죠. 식신이 등류해 버렸죠. 그래서 신축년 유달은 유축이 합이 붙었죠. 그래서 신축년 9월 달은 합의에 의한 조정 결실인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기가 세지는 속성이 있으니까 토끼띠나 인띠나 진띠는, 인묘진띠는 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범띠, 토끼, 용띠는 유달에 유축이며 가을 서리에 의해서 목기가 약화되죠. 범띠는 원진이요, 충이요, 진유, 합금이 되면서 깨져버리죠. 그래서 정유달은 범띠, 토끼, 용띠가 유달에 의한 관계에서 자기 어떤 갖고 있는 기운을 꺾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리고 합의 조정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게 식신 등류로 되지만 이게 신금이 뭡니까? 결실이잖아요.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내 같은 공은 보세요. 내가 다루니 용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유에 의해서 식신이 등류해도 급제라 하더라도 있죠. 이 자체가 합에 의해서 이 진이라는 상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책이 뭐라 나오냐면, 진유 합금에서 유가 들어오면 강건지상에 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중의 을목은 이 사람으로 지금 목이고 생명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유달이 오면 굉장히 정신적인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 보죠. 거기에다 나는 기회를 주니까 해수가 유축합으로 때려버리죠. 정제가 격각되니까 상문, 조객, 초상사가 많고, 딱 올해 이달 또 그래 걸리죠. 그 다음에 건강이 좀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 참 아시지? 내가 신경 예민한 거. 오늘도 내 신경 예민한 거 얘기해. 이게 지금 이달에 다 걸린다니까, 이제. 그러다가 편인 떴죠. 이 편인은 정신적으로는 식신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식상이 돈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라서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편인이 식신을 억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는 도식 땅에 붙는 기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격각 맞았제, 진유 합금으로 칼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타로 카드를 치면 다 칼이잖아요. 칼이 들어와서 내 몸을 다 건드려 버렸잖아요. 아이고 아야, 몸도 멋이 아플라 하고 머리는 아프고 예민해져 버리죠. 이게 오름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뭔가 근심사가 하나씩 나와요. 이것도 12운성인 거예요, 일지보에. 진유합금은 나중에 책 보면 배우는데, 이 다규자라는 게 이게 가을에 결실을 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용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번거로워요. 이 합금이 차가운 칼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끊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짜증나, 뭐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백보쌤 책 보면 나와 있는데 이래 되잖아요. 만춘에 봄바람이 들어와서 가을에 차가운 서리를 물러버리니까 사람이 순해져요. 이거는 날카로워지고 아무튼 막 이거는 순해져요. 나는 지금 보세요, 좀 날카로워지거든. 이러면서 이래 된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게 육친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이 주는 기운. 이 유금이란 건 차가운 기운에 칼이 서리가 싹싹 이게 싹싹 비는 기운. 내가 지금 비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진이라는 건 연 띠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다? 지지에 다 봐야 되는데, 보통 띠로 볼 때는 신년 운세에서 띠에서 걸리면요 그 1년 동안 그래요.
보통 1년 동안 갖고 가야 될 뭐 근심이라든지 걱정거리나 싸움이나 다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져요. 특히 기토일관들은 진토가 급제를 잡아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식신문창이 온들 진유라는 이 자연적인 합이 주는 통증을 갖고 가요. 그래서 갑일간이 유달의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좀 아프거나 근심사가 있어요. 근데 갑일간 입장에서 유가 오면요, 기토가 유에 뭡니까? 장생, 정제장생이잖아요. 이건 또 길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왜? 갑일간 입장에서는 정제정관 좀 쉬었다 했습니다.